이에 바이낸스 CEO 또한 구속력 없는 인수의향서에 서명했다는 소식을 밝히면서 언제든 FTX 인수 거래를 철회 가능하다라는 말을 남김으로써 아직까지는 시장의 불안감을 완벽하게 해소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이제 쉽게 말해서 유동성 부족에 시달리며 파산 위기 직전으로 몰린 샘 뱅크먼이 CG에게 달려가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평일의 절반, 수요일의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어떻게 편안한 밤 잘 보내셨나요? 이제 최근 지속되고 있는 시장의 약세 모습 속에 마지막 희망이 꺼져가며 시장을 추가로 떠나가는 투자자분들이 눈에 띄게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의 장 상황은 크립토 투자를 대출받아 진행하신 분들이라면 도저히 버티기 힘든 장세가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은 코인 마켓캡에서 메이저 탑10 코인들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시가총액 1위의 비트코인의 경우는 전날 대비 9.41% 하락한 18,700달러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2위의 이더리움은 13% 하락한 1,372달러대를 보여주고 있으며 7위의 XRP는 13.43% 하락한 0.41달러, 8위의 에이다는 8.19% 하락한 0.37달러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FTT 토큰의 경우는 이제 57%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비트코인의 더미넌스, 이더리움의 더미넌스 각각 살펴보게 되면 38.5%, 18%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선물 투자자분들은 현재 포지션 어떻게 나누고 있는지 롱숏 비율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비트코인의 경우는 이제 숏 포지션이 51%로 더욱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이더리움의 경우는 롱 포지션이 53%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XRP의 경우는 숏 포지션이 51%를 나타내면서 우위를 점하고 있네요. 네, 현재 시간 이제 오전 새벽 3시 47분입니다. 이제 지난주까지 상승했던 상승분이 지난 3일간 하락하면서 모두 뱉어내었습니다. 이제 이에 추가적인 하락을 우려하는 목소리 또한 당연스럽게 나오고 있는데 지금의 하락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이 바이낸스 CEO 자오장펑이 FTX 토큰을 전량 매도할 것을 나타내면서 이에 많은 기관 투자자들, 개인 투자자들의 매도 러쉬가 이어지게 됩니다. 이에 FTT 토큰의 가격은 무려 이제 보셨다시피 50%가 넘게 하락을 했는데요. 지금은 이제 9.5달러, 10달러 선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에 이제 뱅크런, 코인런에 대한 불안감으로 많은 투자자들은 FTX 거래소에서 자금의 출금뿐만 아니라 탈퇴 러쉬까지 감행을 하고 있는데 이번 사건의 경우는 이제 과거부터 알라메다 리서치가 지나치게 많은 양의 FTT 토큰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 그 상당 부분이 유동화 가능하다는 점은 이미 여러 매체를 통해 지적된 바가 있었는데요. 이 CG의 이번 결정 역시 여기에 기반한 것으로 알려진 상태입니다. 이 CG의 경우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이야기를 하지만 전혀 완화시키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FTX 거래소의 보유량이 급감한다는 소식에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더욱 커지게 하고 있는데 이 크립토퀀트의 데이터에 따르면 FTX의 비트코인 보유량은 현재 200여 개에 불과한 상태라고 합니다. 이제 일주일 만에 무려 99% 가까이 사라진 상태이죠. 이제 일각에서는 테라와 루나 사태와 비슷한 양상의 창펑자오의 트위터까지 더해서 FTX 파산설도 떠들고 있는 상황인데 이 당시에도 가격 하락을 방어하기 위해 도건이 대량의 비트코인을 던진 바 있었죠. 이러한 상황 속에 OKX 거래소의 창업자가 이번 사태에 관련 언급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 바이낸스가 결정을 철회해야 한다라는 주장을 내비추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함께 보겠습니다. OKX 창업자 바이낸스 FTX 갈등 격화 산업 전반에 타격 주고 있다. FTT 매도 결정 철회해야 한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유투데이에 따르면 중국계 암호화폐 거래소 OKX 창업자 쉬밍싱이 8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글로벌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와 FTX의 갈등이 격화되면서 산업 전반이 타격을 입게 된다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 그는 FTX가 또 다른 테라 사태로 번져서 이득을 보는 플레이어는 없다. 바이낸스도 마찬가지다. 사용자는 물론 규제 기관들도 암호화폐 산업의 신뢰를 잃어버릴 것이다. 자오장펑 바이낸스 최고 경영자가 FTT 매도를 중단하고 샘 뱅크먼 프리드먼과 새로운 계약을 맺을 수 있기를 바란다 덧붙였다고 합니다. 현재 이번 사건에 대해서 1위 거래소의 2위 견제라는 의견 또한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볼륨 자체는 9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 이 바이낸스가 자체 스테이블 코인인 BUSD에 이제 힘을 쏟고 있는 만큼 타 거래소의 자체 토큰에 압박을 가하면 결국에는 바이낸스의 독점에 이득이기 때문이죠. 이번 기사에서는 나오지 않았지만 이 OKX CEO 역시 트위터를 통해 추가적으로 이 탈중앙화는 암호화폐 사업의 기본이라며 바이낸스가 100%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게 되면 이 BNB 시가총액이 비트코인을 초과하게 되고 결국 업계는 실패할 것이라고 지적을 하게 됩니다. 이어서 FTX를 돕는 것이야말로 창펑자오에게는 최선의 선택이라고 덧붙이게 되는데요. 참 이게 생각지도 못한 리스크가 터지면서 현재 크립토 마켓은 다시 한번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과연 이번 사태가 정말 제2의 루나 사태로 번지게 될 것인지 이 FTX 거래소가 파산할 것이라는 생각은 단 한 번도 하지 못했었는데 이 보유 비트코인이 200여 개밖에 안 된다는 것에 상당히 놀랄 수밖에 없었는데요. 일단 여기까지 영상을 만들고 녹화를 다 했었는데 이제 새벽간 갑작스러운 소식이 하나 추가로 나와서 내용 전반을 수정하며 다시 녹화에 들어갔습니다. 바로 바이낸스가 FTX 거래소를 인수한다라는 소식이 나온 것인데 일단 어떠한 내용인지 바로 보겠습니다. FTX 창업자 바이낸스와 전략적 거래 합의 이뤄냈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샘 뱅크먼 프리드 FTX 창업자가 방금 전 트위터를 통해 바이낸스와 전략적 거래에 대한 합의를 이루어냈다고 전했다고 합니다. 그는 자오장펑과 바이낸스 및 모든 후원자들에게 감사하다. 자오장펑은 글로벌 암호화폐 시장을 위해 놀라운 일을 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미디어를 중심으로 두 거래소 간의 충돌이 있다는 소문이 확산되었다. 바이낸스는 규제 기관과 업계 간의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탈중앙화된 글로벌 경제를 위해 노력함을 거듭해 보여주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전하게 되었는데 이어서 거래소 출금도 처리되고 있다. 이것이 유동성 위기를 해결할 것이고 모든 자산은 1대1로 처리된다라고 덧붙이게 됩니다. 이제 이 소식이 알려지자 비트코인을 기준으로 21,000달러 부근까지 순식간에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바이낸스 코인, BNB 코인 또한 10% 이상의 상승세를 보여주게 됩니다. 이에 바이낸스의 CEO 또한 구속력 없는 인수 의향서에 서명했다는 소식을 밝히면서 언제든 FTX 인수 거래를 철회 가능하다라는 말을 남김으로써 아직까지는 시장의 불안감을 완벽하게 해소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이제 쉽게 말해서 유동성 부족에 시달리며 파산 위기 직전으로 몰린 샘 뱅크먼이 CG에게 달려가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이 참 쉽지 않은 상황들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바이낸스가 FTX 거래소를 인수함으로써 크게 문제없이 마무리될 줄 알았던 상황들이 이 가격을 보게 되면 오히려 인수 소식 이전보다 더욱 하락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FTT 토큰 또한 15달러 선에서는 유지를 해 주었는데 이제 장중 10달러가 무너지는 등 심상치 않은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추가적인 내용 나오는 대로 바로 내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현재 글로벌적으로 암호화폐 시장 관련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려는 모습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과거에는 크립토 마켓 관련 그 어떠한 국가보다 선제적인 모습을 보였지만 2년 전부터 폐쇄적인 모습을 보였던 한 국가가 있습니다. 바로 일본인데요. 그렇지만 이번 연도 들어서 다시금 크립토 마켓 관련 친화적인 모습을 보이려는 움직임들이 포착이 되고 있는데 이에 오늘 하나의 소식이 나왔습니다. 일본의 자민당 의원에게서 언급이 나왔는데
더욱 적극적으로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라는 목소리를 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자민당 의원, 일본 더 적극적으로 암호화폐 규제 풀고 산업 육성해야 한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타이라 마사아키 일본 자유민주당 중의원이 인터뷰를 통해 일본은 암호화폐 상장 기준 완화를 넘어 더 적극적으로 규제를 풀고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 최근의 조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지금에 만족하지 말고 더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는데, 이 미디어는 타이라 의원이 이끌고 있는 팀은 지난 3월 암호화폐에 대한 백서 초안을 작성한 바 있고, 총리를 설득해 일본 행정부가 6월 발표한 연례 정책 지침에 웹3 시장 성장 목표를 포함시킨 바 있다. 타이라 의원은 현재 세금 및 상장, 회계 규정 개선에 중점을 둔 암호화폐 세 번째 규제 백서 초안을 작성하고 있으며 연말 중에 중간 보고서를 발표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고 합니다. 앞서 코이니스는 일본 암호화폐 거래소협회 JVCEA가 이르면 12월 암호화폐 상장 심사 기준을 완화할 예정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고 하네요. 이제 과거 2년 전, 3년 전과는 달리 많은 국가들에서 크립토 마켓을 받아들이려는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특히나 일본의 경우는 희한하게 이번 연도 8월부터 많은 변화가 목격이 되었는데, 암호화폐 ATM 기기가 이제 4년 만에 재설치가 되었고, 바이낸스 또한 4년 만에 일본 시장으로 재진출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8월 이후에 진행이 되었다는 점이 현재 일본의 이례적인 물가 상승, 도쿄 CPI의 상승과 그리고 미국의 국채를 팔 만큼 힘든 시간들 속에 이 크립토 마켓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으며 산업을 키우려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현재 암호화폐 시장에 투자를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장기적인 관점, 당연히 긍정적으로 작용하게 될 텐데, 이제 시간이 갈수록 이러한 움직임들은 가속화되리라 생각합니다. 과연 2년 뒤, 3년 뒤 이 시장이 어떻게 확장되어 있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매일같이 나오는 리플 XRP 관련 소식이 오늘도 또한 나왔습니다. 이제 최근 리플사의 경우는 미 SEC와의 미등록 증권 소송 관련 600일이 넘는 시간 동안 진행이 되며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이 긍정적인 소식들이 나오면서 상당히 유의미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는데, 이에 얼마 전 하나의 소식이 나오게 됩니다. 바로 리플과 유사한 미등록 증권 소송으로 SEC에게 기소당한 LBRY가 소송 결과 패소로 판결되었다는 것인데요. 이에 리플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소송 또한 영향을 받아 패소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증폭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리플 커뮤니티를 대변하는 변호사 존 디튼이 이에 대한 트윗을 남겼다고 하는데, 리플과는 다른 케이스라 일축을 하였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함께 보겠습니다. 친 리플 미 변호사 LBRY 미등록 증권 소송 패소, 리플과 다른 케이스이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유투데이에 따르면 리플 커뮤니티를 대변하는 미국 변호사 존 디튼의 경우는 미국 뉴햄프셔 지방법원이 LBRY를 미등록 증권이라고 판결하며, LBRY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서 패소했지만 이것이 곧 리플의 패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 패소가 리플과 SEC의 소송에 선례가 될 수 없으며 리플의 승소 가능성은 줄지 않았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는 리플이 SEC와의 미등록 증권 판매 소송에서 승소할 확률은 50% 이상이라고 생각한다. 해당 소송에서 리플이 주장하는 바와 증거 자료들도 LBRY 케이스와는 다르다라는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앞서 유투데이는 이 사건은 리플과 유사 업계의 관심을 받아왔다며, 이 패배가 리플 및 암호화폐 업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전한 바 있다고 합니다.
현재 이 소송 관련하여서 리플 커뮤니티뿐만 아니라 이제 크립토 마켓 전반적으로 시끌시끌합니다. 이 대부분의 알트코인이 이제 증권으로 낙인이 찍히면서 이 거래소에서 퇴출되며 시장이 끝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불안감의 목소리들 또한 나오고 있는데요. 이 표면적으로 보았을 때는 분명 미등록 증권 소송이라는 카테고리로 묶여 있어서 비슷해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하지만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이 LBRY 소송과 리플사의 소송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기사에서는 나오지 않았지만 이제 이번 판결을 내린 폴 바바도르 뉴햄프셔 지방법원의 판사의 경우는 이러한 언급을 하게 되는데요. 이 LBRY는 LBC 토큰을 증권으로 제공했다는 SEC의 주장에 반박하려 최선을 다하지도 않았고 정당한 통보를 받지 못했다라는 주장을 뒷받침할 변론도 하지 않았다라며 SEC의 손을 들어주었고, 이 LBRY 측도 이번 패소로 인해 회사가 문을 닫게 되더라도 이 커뮤니티의 노력으로 네트워크는 계속 기능하고 성장할 것이라는 다소 무책임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애초에 이번 소송에 대한 경각심을 가진 부담감 자체가 이 리플사와 이 기업과는 비교 자체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소송으로 인해 리플사의 소송에도 영향이 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 1차원적인 생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치 LBRY 크레딧 측은 이미 주요 경영진들이 단기적인 수익 뽑아 먹을 대로 뽑아 먹었고 승소를 하든 패소를 하든 별 상관이 없다라는 듯한 움직임을 보여주었죠. 이 판결을 인정하는 블록체인 업계의 사람들은 거의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재판부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LBRY가 별로 반박하려고 하지 않으니 SEC의 손을 들어주었다고 말이죠. 이 소송과 리플사의 현재 진행되고 있는 소송은 이 미등록 증권 판매라는 큰 카테고리 안에서 보면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른 양상을 띠고 있으며, 이제 중요한 것은 윌리엄 히먼의 연설이 리플사 측으로 이미 넘어갔고 이더리움은 증권이 아닌 상품이라고 했던 논리를 XRP에게 적용시킨 것 자체를 이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갈린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이제 안 그래도 FTX 건으로 시장이 출렁이고 있는데 여기에 기다렸다는 듯이 LBRY 판결이 나오면서 하락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앞으로 이 판결이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이 될 것인지 내용 추가적으로 나오는 대로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난 2008년 미국 금융위기로 탄생한 비트코인이 처음 나왔을 때 거기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 비트코인이라는 이름이 간간히 들리기는 했지만 이제 사기쯤으로 여기게 되었죠. 이제 물론 비트코인이 처음 1달러가 되었을 때도 의미 있겠지만 그 당시에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비트코인 자체에 대한 관심이 아예 없었기 때문에 의미를 찾기 참 어려웠는데, 이 눈에 띄는 상승을 보여주었던 때는 2013년이었습니다. 비트코인이 마침내 1,000달러를 돌파하면서 비트코인이 본격적으로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고 관련 뉴스들이 나오기 시작을 한 것인데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 이후로 비트코인은 꾸준히 하락을 하게 되면서 사람들은 비트코인을 비난하죠. 이 폰지 사기라는 말은 신규 자산에 늘 따라붙는 조롱입니다. 이는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이 비트코인을 초기부터 투자했던 투자자들은 2013년에 등락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차트를 2014년부터 2018년까지로 놓고 본다면 비교가 안 되는데 2017년의 상승은 가히 압도적이었습니다. 이 당시를 생각해보면 정말 뭐든 사면 올랐죠. 이게 사면 올라서 매도하고 또 사서 오르면 매도하였습니다. 하락하는가 싶으면 잠시 있는 조정이었고 또 여지없이 오르게 되었죠. 2017년의 상승이 불장이었고 말도 안 되는 미친 장이었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또한 2021년의 상승과 비견될 바는 아니었는데요. 2021년의 상승은 실로 거대하였습니다. 2017년의 상승이 마치 귀엽게 느껴질 만큼 말이죠. 그만큼 체감하는 상승이 컸다라는 뜻인데, 단순했던 2017년의 상승과는 달리
2021년의 상승은 상당히 복잡했고 변칙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번 만큼 많이 잃기도 하였죠. 이 비트코인은 언제나 과대평가되어 있다는 비난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코인이 폰지 사기라는 비난을 듣고 있죠. 이는 합리적인 의심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적어도 비트코인을 의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가격이 하락하더라도 오르리라는 생각을 누구나 가지고 있죠. 1천만 원 수성을 기원하던 2018년의 비트코인 투자자들은 지금 2만 달러 수성을 기원 중에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비트코인은 계속 오릅니다. 이 사실을 여전히 모르는 사람은 너무나 많은데요. 참 쉽지 않은 시간들 반복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혼란한 시기 우리는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할지, 여유 자금이 생기는 대로 꾸준히 매수하는 것이 그리 머지않은 시간 안에 우리에게 큰 선물이 되어 돌아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매영상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단기적인 시각으로 이 시장을 바라보지 마시며 장기적인 시각으로, 또한 오랜 시간 동안 함께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을 통하여 투자를 진행하시길 진심으로 바라 보겠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